2002년 강병옥 씨는 부인 백금희 씨와 수정 사우나를 개업합니다. 한국식 찜질방이었던 이곳은 곧 지역 명소가 되었고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주말 등을 이용해 근처 남동부 지역 한인들이 방문하면서 교민들에겐 친숙한 곳이 됩니다. 어느 날 수정 사우나에 강병옥 씨 처남 백정수가 방문합니다. 그날은 강병옥 씨 부부와 백정수의 여동생 부부가 모여 가족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백정수는 총을 꺼내 가족들을 향해 난사하기 시작했고 뒤이어 본인의 턱을 향해 총을 겨눕니다. 이 총격 사건으로 5명이 숨집니다. (90년대) 초 누나의 초청으로 미국에 온 백정수는 버지니아에서 청소업에 종사하다가 2002년 애틀랜타로 이주했습니다. 그는 한쪽 눈이 불편해 늘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다녔고 이 때문에 애꾸삼촌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백정수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강병옥 씨 부부의 수정 사우나에 기거하며 오랜 기간 용돈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수정 사우나의 전 직원은 말하길 백정수가 사우나의 지분을 소유하지는 않았지만 사우나계 없이 $50,000 정도를 누나인 백금희 씨에게 빌려줬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매월 돈을 받아 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정수는 평소에도 가족들과 금전으로 인해 불화를 겪었고 2006년엔 강병옥 씨 가족에 대한 단순 폭행 혐의로 체포돼 구치소에 2개월간 수감되기도 합니다. 당시 카운티 법원은 백정수에게 6개월간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백정수의 누나이자 강병옥 씨의 아내인 백금희 씨는 2006년 당시 경찰 진술서에서 백정수가 수시로 권총을 들고 자살하겠다고 위협했고 최근에도 남편과의 가족회의에 침입해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또 백정수가 자살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고 진술했습니다. 백정수와 가족들 간의 금전적 갈등은 사우나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더욱 심해집니다. 사건 발생 3주 전인 1월 말 백정수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처남과 크게 싸웠다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묻기도 했고 종업원들은 그가 강병옥의 멱살을 잡으며 싸우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백정수는 강병옥 가족 및 여동생 부부와 2월 21일 오전과 오후에도 크게 다툽니다. 경찰이 확보한 CCTV에는 백정수가 사우나에서 강병옥 씨 가족들과 다툰 후 한 여성에게 쫓겨나는 장면이 찍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백정수는 권총을 들고 다시 사우나를 찾습니다. 저녁 8시 40분경 사우나에 들어간 백정수는 가족들을 찾아 나섭니다. 백정수가 사우나를 방문했을 당시 강병옥 씨 가족과 백정수의 여동생 부부는 사우나 네일샵 사무실에서 금전 문제와 관련해 가족회의 중이었습니다. 백정수는 누나 백금희 씨와 몇 마디를 나눈 후 갑자기 권총을 발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총격으로 강병옥 씨와 부인 백금희 씨, 백정수의 여동생 백금숙 씨 등 3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그리고 총격을 저지른 백정수 역시 자신이 턱에 권총을 발사해 자살합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5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생존자가 있었습니다. 여동생의 남편인 김태열 씨가 복부에 총을 맞았지만 아직 살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김태열 씨는 현장 인근 지압 마사지실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건의 목격자인 권호석 씨가 후에 진술하기를 지압을 받다가 탕탕 소리를 들은 후 1, 2분도 안 돼 누가 문을 열고 들어왔고 문 앞에는 김태열 씨가 배에 피를 흘린 채 가쁜 숨을 쉬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권호석 씨는 곧바로 911에 신고했으며 총소리를 들은 직원들과 고객들은 추가 총격을 우려해 곧바로 바깥으로 피신합니다.
출동한 경찰은 피투성이가 된 현장에서 내고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당시 강병옥 씨는 네일샵 사무실 의자에 앉아 머리에 총을 맞은 채 숨져 있었고, 백정수의 누나와 여동생은 네일샵 바닥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생존자인 김태열 씨를 응급처치한 후 귀냄 메디컬 센터로 긴급 후송했지만 그는 메디컬 센터에 도착하기 직전 결국 사망합니다. 사건 조사 후 노크로스 경찰 대변인은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누구도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한 채 모든 것이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사건은 무차별 난사가 아닌 백정수가 계획적으로 표적을 겨눈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서장 워렌 서머스는 백정수가 빌린 돈으로 자신의 업소를 개업하려 했으나 돈이 모자라 가족들에게 사업 자금을 요구해왔으며 가족들이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자 다툼이 벌어졌고 이 분쟁이 결국 총격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이 끔찍한 사건을 보며 23년 전의 한 사건을 떠올립니다. 그때도 백정수는 이 사건과 몹시 흡사한 사건의 피의자였습니다. 수정사우나 사건 발생 23년 전인 1989년. 당시 29세였던 백정수는 루지애나주 메터리시에 있는 이상복의 집에서 사업 문제로 다툼을 벌입니다. 싸움이 커지자 백정수는 검은색 서류철로 위장에 소지하고 있었던 권총을 꺼내들어 몇 발을 쏘며 이상복 씨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이상복 씨와 그의 아들 이성태, 이상만 등 부자 3명이 저항하자 백정수는 3명 모두를 살해합니다. 그 과정에서 백정수 역시 얼굴에 총알 2발을 맞게 되었고 이 총격으로 그는 오른쪽 눈을 잃습니다. 백정수는 3건의 1급 살인 혐의로 법원에 정식 기소됩니다. 검찰은 백정수가 이씨 소유 청소회사에서 8년간 근무해왔으며 월급 문제로 갈등이 생겨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백정수는 자신의 청소 사업을 시작하려 했고 이상복 씨가 이를 방해하고 막았다며 반박했습니다. 1년간의 재판 끝에 백정수는 무죄 판결을 받아 지역사회를 놀라게 합니다. 무죄 판결의 이유는 정당방위였습니다. 검찰 측은 백정수가 의도적으로 이상복 씨 일가족을 살해했으며 얼굴의 총상 역시 자살을 기도한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백정수 측 변호사는 이상복 씨가 총을 뽑기 직전에 백정수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 반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 검증 결과 살해된 이상복 씨가 실제로 총을 소지하고 있었음이 밝혀져 이로 인해 무죄 판결을 받았던 것입니다. 백정수는 또다시 수정사우나에서 강병옥 씨 등 4명을 살해했습니다. 이 사건은 루이지애나 사건과 놀랄 만큼 비슷합니다. 사건에 45구경 총기를 사용했다는 것, 총격 원인이 돈 문제로 인한 갈등이었다는 것, 이 사건으로 인해 일가족이 몰살당했다는 것, 백정수가 사건 현장에 총기를 숨겨 들어왔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격범 백정수가 끝에 자살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백정수 자신도 살아남지 못하고 끝났습니다.